자, 지금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중앙은행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 위안화를 이렇게 발행할 거다 했지요. 그런데 미국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전에 암호화폐 위험을 언급하며 미국이 올여름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홈페이지에 비디오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잠재적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이 사용자들과 전반적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것들이 은행, 투자기관, 금융중개업체 등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규제 틀에서 벗어나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연준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지금 논문을 곧 내고 중앙은행이 이걸 발행하는 부분을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소비자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폭탄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왔죠.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언급한 이후에 이게 나왔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겠다. 자, 이제 연속으로 두 방을 때린 겁니다. 자, 이 연속으로 두 방을 때린 게 이게 뭔가 하면 $10,000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고하라면 가상화폐의 최대 장점이 그야말로 노출되지 않은 검은 돈인데 이제 이게 맛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또 큰 게 있었죠. 미국 연준에서 어제 긴축을 첫 거론을 했습니다. 자, 돈을 갖다가 푸는 거를 양적 완화 QE라고 한다면 이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긴축을 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다. 긴축을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이 연방은행의 관계자들이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돈을 막 푸는 부분을 이제 터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풀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이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6조 이상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시중에 풀도록 추진해 왔죠. 근데 미 연준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 때문에 좀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그 이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요. 그러다가 2013년에 테이퍼링 돈을 좀 거두어 드리려고 하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시도 흔들거렸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살 풀면서 돈 푼 걸로 그냥 버텨오고 있었어요. 일종의 몰핀 주사를 맞아서 죽을라는 사람을 살려놓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완전히 그냥 재앙이 또 닥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풀어버렸어요. 그러니 금융위기 때 푸른 것도 수습이 안 되는데 코로나 때 더 풀었으니 지금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세계에 심지어 돈이 투자할 데가 없어가 암호화폐까지 이렇게 투자가 되고 지금 투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왜 갑자기 암호화폐 하는지에 대해 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푸니까 주식이나 뭐 어지간하게 투자할 때는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암호화폐까지 지금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방치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생필품 물가, 원자재 뭐 전부 다 올라가니 이걸 놔두면 안 된다. 자, 미 연준이
시중에 풀려 있는 이 돈들을 일부를 걷어들임으로써 이제 걷어들이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쭉 풀려 있던 거를 다시 갚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인플레를 줄이는 쪽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금리도 올리겠다라는 의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중에서 이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이제 미국이 좀 벗어났을 때 어느 정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시중에서 이제 돈을 푸는 것을 중단하고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제 서서히 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한 5년간 돈 푸는데 맛을 들여 있다가 갑자기 패닉 공포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나가 있던 돈들이 다 미국으로 유턴을 하고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신흥국은 그 외국 이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큰 피해를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 타이밍에 지금도 바이든이 이 코로나 대책 비용들을 쏟아붓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재가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경기 과열과 인플레가 급작스럽게 빨리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처럼 돈을 다시 시중에 푸는 걸 중단하고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경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니다 좀 놔둬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등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지금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놔줬다가 어느 순간에 대공황 때처럼 확 꺼져버리면 자산 가격이 급락해서 바로 대형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어떨까 고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테이퍼링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여기서 스톱을 걸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구사하겠다. 즉 지금까지 돈 푸는 데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국채 금리가 뛰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갖다가 시중에 있는 돈을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무한정으로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갖다가 사들여야 돈을 풀었는데 사들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가 국채가 팔라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중에 돈이 많으면 돈이 흔하니까 돈의 값인 이자가 낮고 이제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돈이 비싸지니까 귀해지니까 돈의 이자인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한국에는 어떤 역할이 나타날 거냐. 이제 한국이 큰일이라는 거죠. 지금 벌써 암호화폐 시장에는 공포가 탐욕을 얼렸다. 지금 연속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방이 터졌잖아요. 뭐뭐 두 방입니까?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10,000불 이상의 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재무부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크 이야기나 도지코인 쇼는 쇼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이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거의 빙하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이제 돈줄을 조이면 한국 시장이 이제 정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지요. 벌써 테이퍼링 시그널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가가 흔들리고 한국의 주가도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 다 빠지고 있지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저런 부분의 신호가 명확해지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겠죠.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코인 폭락 그 밤이 지나자 돈 빼느라 그래서 먹통, 저 부처님 오신 날 난리가 나왔던 겁니다. 직장 결근 속출, 30% 급락, 검은 수요일 여파, 김 과장도 이들이도 온종일 침울, 출근해서 휴대폰만 바라봐, 화장실 흡연실 북적, 신규 투자자 67%가 2030,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화장실에는 물소리 대신 한숨만. 코인과 비코인족이 갈등. 자,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코인 채굴도 금지시켰다라고 나오고, 이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거는 금 플랫폼과 연계한다고 고작 840만 원을 가지고 15조를 찍었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코로나 환파로 1분기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사업 재산소득 모두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덕분에 전체 소득이 0.4% 늘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1분기 가구 근로소득 1.3% 감소, 그리고 재산소득, 사업소득 다 줄었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1.6%, 재산소득도 14.4%가 줄었어요. 그런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월 49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해서 가구당 월 소득이 지난해보다 0.4%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짜장이 근로사업 재산소득 다 줄었는데 정부 지원금 때문에 소득이 0.4% 늘어난 효과를 이렇게 보였는데 여전히 코로나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 2인 이상 가구는 작년보다 근로소득이 3.5%나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이 코인을 못하도록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서 지금 돈을 갖다가 시중에서 이제 빨아들이면서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금융을 갖다가 이제 긴축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이자가 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제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고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코인이 터지면 이제 남은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들리게 될 거고 마지막은 부동산이 될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겠지만은 이제 이 폭탄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절대로 미국이 디지털 달러 발행한다, 중국이 독점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또 디지털 코인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는다, 미국이 손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코인은 지금 한국 정부의 9월 24일 실명 계좌 등록 이전에 이 바람에 먼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긴축 금융으로의 기조는 한국의 지금 금리 인상과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코인 때문에 이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으로 또 더 혼수 상태에 빠질 거다. 그 속에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겁니다.